김현정의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자, 성공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고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질 않는다고 한대요. 자, 이처럼 성공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주식 투자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저희 증시전략센터와 함께 하시면서 오후장 투자 전략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교보증권 청담 지점의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상황 흐름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황부터 살펴볼게요.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5포인트 소폭 하락한 169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다시 약보합권으로 돌아섰는데요. 오늘 1700선 안착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내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코스피 지수도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현재 개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어제보다 0.7포인트 하락한 51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오름세를 보이던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쏟아내는 매도 물량의 상승폭을 반납한 채 내림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 업종별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대형주와 중형주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에는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은 1% 이상 상승하면서 1위 업종으로 뛰어오른 상태고요. 어제 올랐던 은행주들은 오르고 있는 반면에 전반적인 금융업종에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수창고 업종과 종이 목재 업종이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요. 철강 금속 업종, 전기, 가스, 보험업종은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수급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14거래일 연속 순매수세인데요. 1,120억 원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오늘 선물시장에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2,400계약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400억 원 넘게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고요. 기관에서도 352억 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42억 원, 외국인들이 87억 원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기관의 매도폭이 점차 늘어나면서 코스닥 지수도 하락 반전을 한 상황입니다. 네, 최희용 연구원님께 현재까지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오늘장 특징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현재 시장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오늘은 사실 1700 안착을 위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이 3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1분기의 마지막 날에서 최근 3달 동안의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1월, 2월에는 외국인 순매수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가 않았는데 3월 들어서 하루만 빼고 거의 20일 연속 외국인이 5조 원가량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지난주에도 한번 부각이 됐었지만 코스피가 MSCI 지수, 즉 모건 스탠리 지수에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거의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1700 위를 거의 박스권 상단으로 여기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고 펀드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장의 세 주체 중에서 한 주체라도 힘이 세면 그 주체가 가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를 앞으로도 이어져 나갈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추세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700 안착은 이번 주 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IT 업종과 조선주, 해운주 쪽으로 강한 매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덧붙여주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한데요. 앞으로도 더 이어지겠죠? 예. 네, 추세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매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6월 달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한번 매수가 이어지면 많을 때는 하루에도 1조씩 사고 팔 때가 있는데
추가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오히려 기관과 개인들의 매도 물량 자체도 일정 부분 다 소화가 된다면 다시금 순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삼성전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삼성전기요. 네. 예. LED TV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1분기 실적이 거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일봉입니다. 11만 5,500원을 기록하고 있고 거의 연중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인데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러브콜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주가에서 가장 부각되는 실적과 성장성 두 가지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종목으로 지금 판단을 해서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대장주로 등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으로도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희용 연구원님께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아시아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가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보다 0.3% 3% 상승한 11,130에서 오전장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를 호재를 배경으로 소폭 상승하면서 오전장을 마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중국 증시는 차익 매물에 밀리면서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그 밖에 대만 증시는 LCD 관련주들의 약세를 보이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증시가 어제 17개월 만에 11,000선을 회복했었고 오늘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 0.3% 상승한 11,130.98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1년 8개월 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니케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전장 마감할 때 중국 본토 지수 플러스를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었고 국내 증시 또한 플러스에 있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줄여나갈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은데요.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강한 움직임 이후 다시금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인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신용 매입 잔고가 4주 연속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는 감소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적인 강세장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신용평가사인 피치 같은 경우 일본의 장기적 부채 하락 여부가 중요하다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전까지는 신용등급 상향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일본 정부가 디플레이션 억제를 막기 위한 꾸준히 금융 완화 정책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것들로 인한 시장에서의 장기 부채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기 어렵다는 언급 또한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우려감 또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 전각 후약의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적인 강세장으로 갈 만한 모멘텀의 부재 그리고 전일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년 8개월 내 최고치를 갱신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 욕구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중국 증시 흐름 살펴볼게요. 나흘 만에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연일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기업들의 실적이 올 1분기를 기점으로 점차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더라고요. 오늘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본토 지수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5% 하락한 3,112.37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갈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3거래일 연속 중국 본토 지수 상승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 욕구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3,100선은 강하게 지지해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시장에서의 기대감 그리고 매도 물량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JP모건 같은 경우 중국 본토 A 증시가 홍콩의 H 증시보다 수익률을 상회할 것이라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A 증시가 계속적인 양호한 흐름이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AH주, 즉 A주와 H주에 상장되어 있는 할인율이 20에서 30%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지금 신용거래 그리고 공매도 거래와 더불어서 이러한 것들로 인한 대형주들의 흐름이 더욱더 강해질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면서 중국 본토지수는 견조한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2분기에 실적 개선 종목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2분기에 펀드멘탈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이 점차 더욱더 시장에서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제 4월 달에 들어가면서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시장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꾸준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 강한 흐름을 이어져 나갈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도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본토지수는 3,100선은 강하게 지지해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단기 차익 매물 욕구로 오늘 시장 약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아시아 주요 증시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28,000원에 20% 정도 매수하셨다고요? 28,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네, 대우조선해양 차트를 보면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손실이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흐름을 한번 보시면 바닥을 한번 찍고 나서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여나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요즘 조선주들이 움직임이 좋은데 대우조선해양은 다른 회사보다는 약간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업체에서도 그 매출 비중이 각각 다른데 대우조선해양에서 만들고 있는 배 자체가 요즘 수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우조선해양이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외국인 기관이 꾸준한 매수세가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실적도 앞으로 좋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매각을 해야 되는 회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향후 어떤 회사에 매각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향후 주가 흐름이 좀 움직임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28,000원까지 올라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손절매를 지금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드시더라도 계속 들고 가시면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뒷번호 3898님께서 휴캠스를 상담해달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갈아타야 할지 앞으로 좀 더 기다려야 될지 이런 점들을 물으셨습니다. 매수가가 17,700원에 한 20% 정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현재까지 굉장한 수익률을 보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유상증자 때문인지 휴캠스에 관해서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휴캠스가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잠깐 차트를 보시면 유상증자 때 발표한 그 낙폭을 전부 만회를 하고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보통 유상증자는 현금이 부족한 회사들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휴캠스는 유보율도 굉장히 높고 지금 보유한 현금성 자산만 해도 1,800억이 넘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으로도 한 번도 적자가 난 적이 없는 좋은 회사인데요. 이번에 유상증자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 설비 투자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만으로도 충분히 설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아마도 또 다른 M&A라든지 다른 투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다시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유상증자 가격 자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21,000원대로 나왔는데 아마 어제가 제가 알기로는 권리락이었는데 지금 갖고 계시다면 꼭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가치의 물량을 더 확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인 성장세도 지금 좋고 실적도 작년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을 하시고 목표가는 3만 원 이상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유상증자가 있을 때는 증권사에서 직접 전화를 주는 겁니까? 네, 보통 지점에서 예.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 항상 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받는 경우, 안 받는 경우를 유선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조건을 잘 따져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OT 베큐민인데요. 매수가가 4,300원이시고 비중이 한 50% 정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어제 지난해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예.
에로티베큐움이 종목이 사실 이름이 약간 특이하죠. 에로티베큐움. 베큐움이라는 게 그 영어로 진공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 자체가 반도체 설비에 들어가는 그런 진공 장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만들어질 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공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사실 수급 자체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오늘 들어서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특히 시가총액이 높지가 않고 거래량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 즉 강한 수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나서는 그렇게 강한 모습을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오늘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지금 목표가를 제가 5,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0원에서 계속 저항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5,000원 위에서 팔려고 하시면 벌써 매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5,000원 전에서 좀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 홀딩을 하셔서 꼭 수익 실현 후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3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현재 한 4,45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요. 5,000원 전후까지 들고 가시면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K에너지인데요. 나흘째 오르고 있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10만 5천 원이시고 비중이 한 20% 정도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수익 축하드리고요. SK에너지 요즘 외국인 기관이 굉장히 좋아하는 업종이고 향후로도 지수가 추가 상승할 경우에 상당히 큰 기대가 나타나는 업종입니다. SK 계열의 그 국내 최대의 정유사고 작년에 굉장히 정제 마진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도 흑자는 났지만 즉 아무리 석유를 만들어서 팔아도 남는 마진이 거의 없다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는데 요즘 들어서 정제 마진이 다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SK에너지는 석유 말고도 또 하나의 테마주라고도 할 수가 있죠. 전기차 관련 테마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최근에 정부가 전기차 리튬 이온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SK에너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고 호재도 좋고 수급도 좋은 SK에너지 굉장히 매수를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예. 앞으로도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되니 꼭 홀딩을 하셔서 좋은 수익을 내보시고 15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수익률이 만만치 않으신데 한 15만 원 선까지 들고 가도 고수익 올리실 수 있을 거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수 흐름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700선 아래로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장중에 급등락이 아주 심한 상태인데요. 오늘 1700선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1.5포인트 하락한 1698선에 걸려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1포인트 하락한 516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명목 기준 국내 총생산이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100조 원에 다시 올라설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5%가 넘는 실질 성장이 예상된다며 환율 1,100원대 중반을 적용하면 명목 기준 GDP가 원화로 1,120여조 원, 달러화로 약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GDP가 1,063조 원, 8,329억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각각 57조 원, 1,500달러 이상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2008년 1,026조 원을 기록하며 1,000조 원 시대를 연 이래 3년 만에 1,100조 원 시대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달러화 기준으로도 2007년 1조 493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올해 1조 달러 고지를 재탈환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GDP 급증세에도 올해 세계 경제력 순위는 15위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GDP 규모가 커지겠지만 호주 등 경쟁국 또한 빠른 경기 회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 부채가 1인당 국민 총소득의 8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개인 부채는 1,754만 원으로 1인당 국민 총소득 2,192만 원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개인 부채는 총 개인 부채를 추계 인구로 나눠 얻은 값입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에 대한 부채 비율이 80% 선을 넘어선 것은 개인 부채에 대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1975년 이후 처음입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에 대한 개인 부채 비율은 지난 2005년 69.6%를 기록한 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1인당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개인 부채 비율도 지난해 처음으로 140%를 넘어섰습니다. 가처분 소득에 대한 부채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은 개인이 실제로 느끼는 부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세 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장부를 소각, 파기하거나 은닉한 경우 기존처럼 조세 포탈범으로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방해 행위에 대해 별도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기존의 포탈범으로만 처벌했던 것보다 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올 1월 1일 전면 개정된 조세범 처벌법의 시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벌과금 상당액 양정 규정 개정안이 이달 25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부 파기, 은닉 등의 행위에 대한 벌금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장부의 소각, 파기 행위에 대한 벌금은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증가했고 세무 대리인이 의뢰인의 조세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성실신고 방해 행위는 2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10배 커졌습니다. 앞으로 대부업체가 폭력행위 또는 불법 채권으로 처벌을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 제한 대상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채권 추심 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9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 규정은 다음 달 26일부터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을 갱신하는 대부업체로부터 적용되며 미등록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네, 오늘도 샵 5588번으로 참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신청을 보내셨는데요. 저희가 장중에 꼭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퀴즈 정답과 함께 문자 종목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당첨자를 추첨해서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정답자 발표를 해드려야겠죠. 핸드폰 뒷자리 0994님, 3389님, 7557님이십니다.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